네,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홀로서기에 나선 보육원 출신의 두 청년. 왜 스스로 세상을 등진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안타까운 죽음 막을 수 있을지. 아름다운 재단의 신선 캠페이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선 캠페이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캠페이너께서도 보육원에서 자란 뒤에 자립한 이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 종료 아동이란 말이 또 생소하기도 한데 캠페이너님께서는 보육원에서 독립하신 지는 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보육원에서 아, 얼마나 네. 생활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아, 예, 같아요. 예. 저는 9살 때부터 아, 24살 때까지 15년 동안 네. 보육원에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자립한 지는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립하신 이후에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캠페인 꾸준히 해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연달아서 두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캠페인을 해왔는데요. 네. 제가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아, 저와 같은 당사자들이 자립을 하면서 겪는 시행착오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느꼈고, 그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숨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마주한다라고 느꼈어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런 캠페인을 하던 와중에 이런 오늘 같은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단은 저도 당사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네. 이 친구한테는 손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고요.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면 네. 이런 문제들은 사실 간간히 들려왔기 아, 때문에 어쩌면 네. 이건 현실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네. 이게 통계상으로도 자립준비 청년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이 50%라고 해요. 절반에 가깝네요. 예, 그쵸. 예. 이 수치가 일반 청년의 평균 3배 가량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자주 저희한테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번 기사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건 이번 사건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이유를 밝혔는데, 네. 과연 당사자들이 이런 것들이 금전적인 이유로만 이런 선택을 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뒤 질문에서 대답할 예정이지만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립을 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한번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지금 캠페이너님께서 이 자립준비 청년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언론에선 또 보호종료 아동 뭐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립준비 청년이란 말이 좀 정치적으로는 더 쓰이는 게 맞다. 이 용어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이전에는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네.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법적인 보호가 종료됐다 해서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당사자로서 뭐 아동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보호가 음, 종료됐다는 어감도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네. 작년부터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아,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말이 더 또 상황을 잘 담아내는 단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종류라는 표현을 쓰고 아동이 아님에도 뭐 아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맞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씀 네. 주신 대로 돈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 정말 깊이 마음에 와닿는 게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 같은 경우에도 유서를 남겼는데 굉장히 그 외로움, 기댈 곳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말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읽을 책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삶의 의지와 이 독서를 참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가. 또 캠페이너님께서 직접 경험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실제로 보육원에서 나오면 정말 뭐가 제일 막막하고 힘드십니까? 네, 일단은 두 가지 정도인 것 아, 네. 같아요. 물론 저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어려움은 경제적인 아, 어려움이었어요. 네, 네. 당장 주거비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생활비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목돈으로 지원받는 돈이라고 해봤자 당장 1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와닿는 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네. 근데 이런 금전적인 문제 외에도 저는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감으로 느껴졌는데요. 음, 그러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 없이 공과금을 납부해보고 네. 부동산 계약을 하고
또 이사를 다니는 일들도 혼자서 다 해야 했거든요. 네. 또 아팠을 때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혼자서 계속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느끼면서 혼자서 자립한다는 게 어떠한 이유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생활 자체가 굉장히 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낯선 것고 또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보육원에서 독립하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더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는 보호 종료 아동은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되는데요. 네네. 네, 이제 민법상 나이는 만 19세 만 19세가 넘어야 이제 성인으로서 그렇죠. 이제 보호자가 없어도 휴대폰 개통을 한다거나 네. 근로계약을 하는 등 이런 일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데 이게 만 18세에 나오는 경우에는 그러한 간극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문제가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정부가 지난해에 이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하기로 했고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육원에 있을 수 있도록 그 기간도 늘렸다라고 알고 있고요. 자립을 지원하는 기간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런 조치는 아직까지 좀 역부족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역부족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사실 이런 지원들도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좀 복합적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보호를 더 연장해주고 지원해주는 기간이 확대된다고 해서 이런 근본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다 보니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자립지원금이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단순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단순히 돈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는 해소가 안 된다는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걸 하면 금전적인 어려움도 정말 어려움의 큰 한 축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김에 이 금전적인 부분의 어려움도 짚어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네. 자립정착금으로 뭐 한 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언론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A군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지원이 됩니까? 이게 일회성 지원금인가요? 네, 일단은 그 말씀 주신 자립정착금은 네. 지자체별로 그 금액이 상이한데요. 네. 적게 주는 곳은 500만 원부터 많게 주는 곳은 1,500만 원까지 네. 지자체에 따라서 보호가 종료될 때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보호 종료되고 5년까지는 매달 35만 원의 수당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적은 돈일 수도 있고 또 네. 필요한 사람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런 것들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돈을 쉽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겪는 친구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들은 것 같고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먼저 그 길을 걸어온 선배시잖아요. 꼭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네. 일단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면서 누군가는 이런 일들이 되게 당사자들의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분들께서는 조금 정말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불안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또 저나 이제 저희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들이라거나 아니면 그들을 도우려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는 것들도 꼭 네. 말해주고 싶어요. 기댈 곳이 있다라는 말씀 잘 새겼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름전 재단의 신선 캠페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